연말정산, 직장인의 연초 숙제 중 하나죠. 오는 금요일부터 필요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데 올해 달라진 점과 또 주의해야 할 점은 뭐가 있는지 오수영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오 기자, 우선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액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네, 지난해 워낙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크다 보니까 정부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또 현금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높였습니다. 네.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을 최대 80%까지 높였고 공제 한도액도 30만 원 늘렸습니다. 만약 연봉이 4천만 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를 매달 100만 원씩, 그러니까 1년 동안 모두 합해서 1,200만 원을 썼다면 소득공제 금액이 160만 원으로 늘어나고 이에 따라서 4만 5천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절차는 좀 더 간편해졌습니까? 네, 그동안 일일이 영수증을 찾아서 직접 내야만 했던 자료들 중에서 일부가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네.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과 안경과 렌즈 구입비, 그리고 의료비 중에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은 간소화 시스템에 저절로 반영이 됩니다. 만약 이런 자료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를 하면 되고 이게 반영이 되면 20일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네. 다만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 등 여전히 자동으로 조회가 되지 않는 항목도 있어서 이 부분은 따로 영수증을 받아서 회사에 내야 됩니다. 또 소득신고서와 세액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지는데요. 이에 따라 원래 4단계였던 신고서 작성 과정이 2인 이상 가구는 2단계면 되고요. 1인 가구라면 딱 1단계면 끝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까? 네,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가산세를 물게 되지 않는 건데요. 네. 전문가 얘기 먼저 들어보시죠. 2020년 중에 부모님이 퇴직을 했다든지 혹은 부동산을 처분해서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든지 하게 되면 부양가족 기본적인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부당공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징이 됐을 경우에는 원래 내야 될 세금뿐만 아니라 신고의 불성실 가산세, 납부 지연에 대한 불성실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또 중복공제의 실수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맞벌이 부부의 자녀 중복공제라든가 형제자매의 부모 중복공제 등에 더해서 연소득 금액을 다 합한 게 100만 원이 넘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이런 게 대표적인 실수라고 하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눈여겨보실 바뀐 내용들이 꽤 있군요. 잘 들었습니다.